살바도르 달리의 걸작 기억의 지속이 현실 세계 건축물로 구현됐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문을 연 아자부 다이 힐스의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 도심에 들어선 이 공간은 지상과 지하, 층의 구분이 모호한 한 폭의 초현실주의 작품입니다. 평지길을 거닌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오르막을 오르는 중이고, 지하 3층으로 들어섰는데 반대쪽으로 나선이 지상입니다. 명품 숍과 유명 레스토랑이 들어선 파빌리온은 형태가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물결처럼 오르내립니다. 기억의 지속에 등장하는 늘어진 시계처럼요. 중심 건물인 모리 JP 타워의 높이는 330m, 오사카의 아베노 하루카스를 30m 차이로 제치고 일본 최고층 빌딩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품은 초현실주의 작품 같은 공간이지만, 아자부 다이 힐스는 이웃 건물들을 기죽이거나 주변의 풍경과 비교해 이물감을 주지 않습니다. 언덕을 깎은 평지 위에 우겨 넣은 거대 빌딩군이 아니어서입니다. 아자부 다이 힐스는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것 같은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언덕이었던 지형을 최대한 살려 기존의 풍경을 가능하면 해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도자기 같은 곡선으로 처리해 위압감을 최소화했고, 저층부 상업시설은 해질녘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동네 뒷산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자부 다이 힐스가 높이 못지않게 공간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아자부 다이 힐스는 초고층 빌딩군이 아니라 도심 속의 작은 도시입니다. 3개의 초고층 건물과 1400세대 아파트 단지, 여의도 파크원 타워보다 큰 오피스, 하남 스타필드와 맞먹는 상업시설, 병원, 학교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시도로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공간을 창조한다는 모순된 목표를 영국의 건축가 겸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달성했습니다. 한강 노들섬을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미자고 제안해 한국에도 친숙한 인물이죠.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평가답게 그의 활동 영역은 런던 2층 버스, 구글 신사옥 베이뷰, 뉴욕의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등 도시의 소품에서부터 건축물, 인프라까지 경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자부 다이 힐스의 저층부와 흘러내리는 듯한 파빌리온, 지하 상업시설에서도 허를 찌르는 헤더윅의 발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더윅은 자신이 아자부 다이라는 언덕에 초고층 건물과 파빌리온, 지하 쇼핑몰이 어우러지는 유기체를 창조했다고 여겼습니다. 헤더윅 스튜디오도 자사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서 아자부 다이 힐스를 공간 부문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쿄나우 100회에서는 도쿄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자부 다이 힐스를 분석해 봅니다. 단순히 초고층 빌딩과 고급 쇼핑몰이 돋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쿄 아자부와 롭pongi, 토라노모는 일본 최고의 금싸라기 땅을 다투는 지역이지만 서로의 흐름은 묘하게 단절돼 있었습니다. 세 지역 사이의 연결고리인 아자부 다이가 엉겨붙은 핏덩이 마냥 혈액순환을 막고 있어서였습니다. 부촌과 판자촌이 공존했던 옛 성북동처럼 아자부 다이 한편에는 러시아 대사관,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간, 도쿄 아메리칸 클럽 등 외교와 사교의 공간이 몰려있지만, 반대편은 낡은 목조 주택촌이었습니다.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이 가파른 언덕 구석구석으로 이어져 있어서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미나토구의 순환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수명이 다한 도시의 원래 모습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활력을 주입하는 도시 재생이냐,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키는 재개발이냐는 일본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문을 연 아자부 다이 힐스는 도심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던 아자부 다이의 핏덩이를 통째로 덜어내는 재개발을 선택했습니다. 도시를 재생시킬지 재개발할지를 결정할 때 따져야 할 수많은 요소 가운데 일본은 인구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억 2,500만 명인 일본인의 절반은 50세를 넘습니다. 2027년에는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됩니다. 2040년이면 일본인 7명 가운데 1명은 8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젊은 도시 도쿄도 급격히 늙어갑니다. 2050년이면 도쿄도민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집니다. 성숙기인 일본 경제와 고령자가 소비자의 중심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감안해
중에 아자부다이 힐스가 제안한 모델이 콤팩트 시티입니다. 다양한 도시 기능을 한데 모은 도심 속의 작은 도시를 말합니다. 일하고 즐기고 배우고 쉬며 나아가 거주하는 것까지 인간 생활의 모든 기능을 도보권 내, 즉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 내로 집약을 시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또 다른 집약을 부르는 자력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집 한 채, 건물 한 동을 다시 짓는 것으로는 어림없고 주택가나 빌딩군을 건설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도시 기능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입체 노건도시 버티컬 가든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백 명의 소유자로부터 규모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초고층 빌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아자부다이 힐스는 봤습니다. 34년이 걸린 개발 프로젝트 대부분을 300여 명에 달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데 쓴 이유입니다. 왜 초고층 빌딩이어야 될까요? 2층짜리 주택 300채를 지으면 건폐율 50%의 평범한 주택가가 됩니다. 똑같은 입지에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올리면 연면적은 비슷하면서 건폐율을 3%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전부 녹지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아자부다이 힐스의 부지는 8만 제곱미터로 12만 제곱미터인 로퐁기 힐스의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54층에서 64층짜리 초고층 건물 3동을 올림으로써 연면적 86만 제곱미터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로퐁기 힐스의 연면적을 앞섭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연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이 330m 일본 최고층 빌딩 JP타워가 추가됐습니다. 이 공간에 21만 제곱미터의 오피스, 2만 제곱미터의 쇼핑몰, 에르메스, 까르띠에 등 명품업체 10곳과 150개의 점포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웬만한 아파트 단지 규모인 1,400가구의 주택과 122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 도쿄 도심 최대 규모의 국제학교, 종합병원이 이 작은 도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나토구는 세계에서 대사관이 두 번째로 많고 일본의 기업 본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외국인 주민이 많지만 규모 있는 국제학교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도심 기능을 꽉꽉 채웠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둘러친 빌딩을 떠올려서는 곤란합니다. 6,000제곱미터의 중앙광장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 면적의 40%인 2만 제곱미터가 녹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30% 더 큰 로퐁기 힐스보다 녹지가 더 넓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나무의 종류만 320가지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스는 낮에는 2만 명이 근무하고 밤에도 3,500명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도시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스를 개발한 모리 빌딩은 로퐁기 힐스, 토라노몬 힐스 등 도쿄의 도심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은 명소를 잇따라 탄생시킨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모리 빌딩은 연간 3천만 명이 아자부다이 힐스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스 개장으로 아자부와 로퐁기, 토라노몬의 혈맥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사통팔달 아자부다이를 누구보다 반기는 이들은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입니다. 일본 시가지 재개발법은 기존 주민들이 예전에 살던 주택과 새로 개발한 주택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모리빌딩 관계자는 아자부다이에 살던 기존 주민 대부분이 등가 교환 제도에 따라 아자부다이 힐스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아자부다이 힐스의 설계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초고층 빌딩은 1968년 도쿄 지요다구에 들어선 카스미 카세키 빌딩입니다. 높이 147m인 이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일본에는 100m가 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147m는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와 같은 높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원전 2500년 전 147m의 구조물을 지을 때 일본인들은 4500여 년 뒤에야 같은 높이의 건물을 올린 셈입니다. 1958년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구조물이었던 도쿄 타워를 세운 일본이 기술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매년 2000여 건씩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마천루는 언감생심이라는 게 건설업계 통설이었습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의 수도 도쿄에는 이 때문에 네모 반듯한 빌딩들만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로 사정이 변했습니다. 1989년 도쿄에 약 50채였던 100m를 넘는 초고층 빌딩은 2018년 500채를 넘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도심 주요 지역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2배로 올리는 규제 개혁에 나선 덕이었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가꾸는 기업이 모리빌딩입니다. 롯본기 힐스, 토라노문 힐스 등 200에서 300m의 초고층 빌딩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자부다 힐스의 중심 건물인 모리 JP타워는 330m로 새롭게 일본 최고층 빌딩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자부다이라는 지명이 말하듯이 이 지역은 경사가 꽤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을 재개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깎아서 평지로 만든 뒤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자부다 힐스는 아자부다이의 고저차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타구치 요시후미 모리빌딩 그룹 설계부장은 평면적인 건물을 만들면 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새로운 건물군이 들어닥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과 단절감을 준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초고층 타워 설계는 미국의 펠리 클라크 앤 파트너스가 맡았습니다. 모리빌딩의 초고층 빌딩들은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디자인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 주변에 주는 압박감을 최소화하고 고층 빌딩 사이에서 곧잘 부는 강풍을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아자부다 힐스는 모리빌딩이 지금까지 올린 초고층 빌딩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이 잘록하고 위로 갈수록 가름한 도자기를 닮았습니다. 다구치 부장은 도시 전체에서 보이는 랜드마크라는 점을 의식해서 후지산이나 일본 전통 건축의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곡선을 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고지대와 상업시설이 모인 저지대의 고저차를 살리기 위해 채택된 건축이 물결이 흐르는 듯한 곡선의 파빌리온입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파빌리온이 물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높이를 맞춥니다. 파빌리온을 같은 높이가 아니라 1층에서 3층 높이로 변화를 준 덕분입니다. 다구치 부장은 내방객이 건물 크기의 압박감을 받지 않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설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결 같은 곡선은 파고라라는 아치형 구조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정원의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쌓아 올린 서양식 정자나 차양을 말합니다. 아자부다 힐스의 파빌리온은 파고라라는 작은 구조물을 건축물 크기로 확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언덕이 있는 녹지 공간이면서 상업시설을 겸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파빌리온을 따라 심은 가로수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상록수와 낙엽수 등 10종류를 섞어 심어서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나트막한 야산을 산보하는 느낌이 들도록 꾸몄습니다. 고저차를 살린다는 콘셉트는 훌륭하지만 사실 이게 실현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저차를 살리려면 사람들의 이동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높낮이를 살리면서 이동도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아이디어가 지상과 지하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은 경사를 완만하게 살려서 걷기 편한 산책로로 만들고 지하는 3단계의 완전한 평면으로 만든 뒤에 각 구역을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 쇼핑몰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3개의 층이 저마다 다른 무대를 펼치는 형태로 연출됐습니다. 3개 층인 지하를 한 층 한 층 오를 때마다 유럽의 전통시장, 현대적인 도쿄의 거리, 미술관과 전시관 등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미슐랭에 빛나는 레스토랑과 서민적인 식당, 최고급 명품숍과 서점이 공존하는 마을. 야마모토 과장은 저층부와 쇼핑몰을 설계한 토머스 헤드윅이 생선가게와 선술집이 섞여서 활기를 잃지 않는 유럽의 전통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